꼬마야, 엄마 아빠 이름을 아니? 무연이 7살 서아에게 장난스레 물었습니다. 엄마는 이현정이고 아빠는 정태경이에요. 정태경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이름을 듣는 순간 무연의 손에서 펜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고 숨소리가 거칠러졌습니다. 냉철하고 차가운 성격의 백만장자 정무현 회장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 시작합니다. 대기업 미래 그룹의 건물은 아침에 살을 받아 찬란하게 빛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붐비는 1층 로비에 커다란 회전문이 열리고 예상치 못한 손님이 들어섭니다. 작은 소녀 하나가 자신의 키보다 더 커 보이는 검정색 서류 가방을 힘겹게 끌고 있었습니다. 서아의 단정한 원피스와 반듯하게 묶은 머리는 어딘가 면접을 준비한 어른의 모습을 닮아 있었습니다. 로비를 가득 채운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아이에게 쏠리고 경비원은 의아한 표정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소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작은 입술을 한 번 꾹 깨문 후 안내 데스크 앞에 서서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목을 가다듬는 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지고 소녀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저는 이서아입니다. 오늘 엄마 대신 면접 보러 왔어요. 엄마가 병원에 있어서요. 근데 이 회사 정말 중요하대요. 그래서 제가 왔어요. 안내 데스크에 근무하는 이주영은 많은 지원자를 봐왔지만 오늘 아침처럼 당황스러운 순간은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 서 있는 7살 소녀는 두 손으로 자신의 머리카락을 매만지며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주영은 일단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몸을 낮추었습니다. 귀여운 꼬마 아가씨, 엄마나 아빠가 어디 계시니? 혹시 길을 잃었어? 서아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 길 안 잃었어요. 제 이름은 이서하고요. 엄마 대신 면접 보러 왔다고요. 엄마가 아파서 병원에 있거든요. 근데 오늘 면접 진짜 중요하대요. 주영은 경비원과 눈을 마주치며 미소를 참았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상상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경비원은 어깨를 으쓱하며 다가왔습니다. 꼬마 아가씨, 여긴 회사란다. 장난치는 곳이 아니야. 어서 엄마 아빠를 찾아봐야겠네. 서아의 눈가에 미세한 떨림이 감지되었지만 곧 작은 주먹을 꾹 쥐며 용기를 내었습니다.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지퍼를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몸집보다 큰 서류철을 꺼내려 애쓰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제가 다 가져왔어요. 엄마 자격증이랑 이력서랑 포트폴거요. 엄마가 밤에 계속 이거 만들었어요. 울면서요. 주영이 당황해하는 순간 로비를 가로지르던 두 남자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한 명은 50대 후반의 단단한 체격의 권위가 느껴지는 눈빛의 소유자였고 다른 한 명은 30대 후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남성이었습니다. 회사의 중역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안내 데스크의 소란에 관심을 보이며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죠? 강시훈 부사장의 질문에 주영이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하려던 순간 서아가 먼저 나섰습니다. 저는 이서아예요. 7살이에요. 오늘 엄마 대신 면접 보러 왔어요. 엄마가 어제부터 열이 너무 높아서 병원에 있어요. 근데 엄마가 이 회사 너무너무 가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왔어요. 어른들은 약속 지켜야 한다고 엄마가 항상 말했거든요. 정무현 회장의 날카로운 눈초리가 아이의 얼굴을 탐색했습니다. 그의 굳어있던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일었습니다. 아이의 또렷한 눈동자와 결연한 자세가 어딘가 익숙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시온이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굽히며 가방에서 반쯤 꺼내진 서류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니? 이현정이요. 엄마는 독일에서 공부했대요. 마케팅 전문가래요.
외국어도 진짜 잘해요. 전화할 때 독일어랑 영어랑 막 그래요. 무연은 현정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미세하게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오래전 기억 속에서 무언가를 더듬는 듯 했습니다. 치우는 서류를 꺼내 살펴보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무연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력서에는 독일 함부르크 대학교 국제경영학과 졸업, MBA 과정, 우수 수료, 세계 국어 능통 등의 인상적인 이력이 빼곡했습니다. 특히 국제 마케팅 분야에서의 경력은 현재 미래그룹이 추진 중인 해외 시장 확장 프로젝트에 완벽하게 부합했습니다. 무연은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갑작스러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 사무실로 데려오게 직원들의 놀란 시선 속에 무연은 서아를 자신의 회장실로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서아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 풍경에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녀의 순수한 반응에 무연의 마음이 미세하게 동요했습니다. 회장실에 들어서자 그는 아이를 소파에 앉히고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서아는 아버지에 대해 아는 게 있니? 서아는 물을 마시다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작은 얼굴에 진지한 표정이 어렸습니다. 내 왓빠 이름은 정태경이에요.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엄마가 말해줬어요. 아빠는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었대요. 그리고 저는 아빠 눈썹을 닮았대요. 무연의 손에서 펜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고 숨소리가 거칠러졌습니다. 정태경이라는 이름은 그에게 쓰라린 상처와도 같았습니다. 자신의 아들 7년 전 비극적인 사고로 세상을 떠난 외아들의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벽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시훈이 회장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무연의 상태를 살피고 상황을 직감했습니다. 서아에게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습니다. 와, 엄마가 어느 병원에 계신지 알려줄 수 있니? 세브란스 병원이요. 엄마는 감기가 너무 심해져서 폐렴이 됐대요. 근데 내일이면 나을 거래요. 시우는 무연을 바라보았고 무연은 가까우로 침착함을 되찾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령이었습니다. 직접 가서 면접을 보고 와. 그리고 모든 정보를 확인해 시훈이 서아의 손을 잡고 회장실을 나서자 무연은 의자에 깊이 몸을 묻었습니다. 그의 손은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의 태경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무연의 눈가에 미세한 습기가 맺혔습니다. 시훈은 서아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서아는 자신의 이야기, 좋아하는 책, 엄마와의 일상을 끊임없이 떠들었고 그 모습에 시훈은 웃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병실에 도착했을 때 현정은 열로 인해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서아야, 너 어떡해?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아이에게 오늘 면접이 중요하다고 말했더니 시훈은 현정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그녀의 당혹감은 점점 안도로 바뀌었습니다. 짧은 면접이었지만 충분했습니다. 그녀의 국제 마케팅 전략에 대한 견해, 바구어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한부모로서 아이를 키우며 자신의 커리어를 포기하지 않은 의지력에 시우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당신 같은 인재가 필요합니다. 회복되면 바로 출근해주세요. 세부 사항은 추후 연락드리겠습니다. 병실을 나서는 시훈의 마음속에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단순한 채용을 넘어 이 만남이 무연에게 아마도 회사 전체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예감이었습니다. 그는 서아의 작은 손을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 아이가 우리 모두의 삶을 바꿀지도 모르겠다. 입사 첫날 현정은 미래 그룹의 웅장한 본사 건물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들었던 합격 소식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로비에서 그녀를 맞이한 시훈의 표정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회장님께서 특별히 지시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현정의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입사 첫날부터 회장과 관련된 일이라니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치우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원 자녀들을 위한 산내 공부방 프로그램을 시작하셨는데 서아 양이 첫 번째 이용자가 되었으면 한다고 하십니다. 현정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의문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왜 하필 자신의 딸인지, 그리고 왜 회장이 그런 제안을 하는지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만한 이유도 여유도 없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아가 좋아하겠네요. 다음 날 아침 현정은 서아의 손을 꼭 잡고 77층에 위치한 공부방으로 향했습니다. 넓은 창문으로 서울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곳은 마치 작은 도서관 같았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책상과 의자들, 그리고 다양한 교구들이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우와, 여기 진짜 멋져요. 학교보다 더 좋아요? 저기 창문으로 우리 집도 보이는 것 같아요. 서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현정은 미소를 지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여기서 착하게 공부하고 있어? 엄마 일 끝나면 데리러 올게. 일주일이 지나고 서아는 이미 공부방의 단골 손님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직원들의 자녀들도 함께 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의외로서만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후 3시 무연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책상 위를 가볍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77층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공부방이 보이자 그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무언가를 열심히 쓰고 있는 서아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태경이 어렸을 때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문을 살며히 열고 들어가자 서아는 고개를 들어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무연을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 회장님 안녕하세요. 저 지금 수학 문제 푸는 중이에요. 무연은 서아의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서아의 공책으로 향했습니다. 서아가 문제를 푸는 방식, 숫자를 적는 필체, 계산 과정을 표시하는 방법까지 모두 태경과 닮아 있었습니다. 우연의 가슴이 묘하게 조여왔습니다. 수학을 좋아하는구나. 네, 수학이 제일 재밌어요. 숫자는 거짓말 안 하거든요. 사람들은 가끔 말이 바뀌기도 하고 약속도 안 지키기도 하는데 숫자는 항상 똑같아요. 2 더하기 2는 항상 4예요. 무연은 자신도 모르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치고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서아가 푼 문제를 살펴보. 서 풀어요. 아, 이거 보세요. 서아는 주머니에서 작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보라색 비드로 장식된 아이다운 지갑이었습니다. 지갑을 열자 작은 사진 한 장이 보였습니다. 젊은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제 아빠예요. 엄마가 저한테 아빠랑 똑같이 생겼대요. 특히 눈썹이어 무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분명 태경이었습니다. 대학생 시절 독일 유학 중에 찍은 사진으로 보였습니다. 태경의 익숙한 미소가 사진 속에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연은 목이 메어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넌 아빠를 닮은 것 같구나. 그런 말 가끔 들어요? 아빠 사진은 이거 하나뿐이에요. 엄마가 그랬어요. 소중해서 매일 가지고 다녀요. 비 오는 날엔 비닐로 싸서 다니기도 해요. 무연의 손가락이 사진의 테두리를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7년 전 아들을 잃은 슬픔이 다시 그의 가슴을 파고 들었습니다. 이 사진 어디서 났니? 엄마가 줬어요. 엄마가 아빠하고 독일에서 만났대요. 그런데 갑자기 아빠가 사라져서 엄마가 많이 슬펐대요. 그리고 나중에 아빠가 하늘나라로 갔다는 소식을 들었대요. 무연의 얼굴에서 피기가 가셨습니다. 그는 벽에 기대어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자신의 고집과 오만으로 인해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와 헤어지게 만들었고 결국 그것이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죄책감이 다시 그를 덮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몰랐던 손녀가 그의 앞에 있었습니다. 서하얀의 알 회장 할아버지가 널 위해 책을 한 권 가져왔단다. 무은 자켓 안쪽 주머니에서 작은 수학 문제집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태경이 어릴 적 좋아하던 문제집과 같은 시리즈였습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저 이거 풀고 싶었어요. 엄마가 너무 비싸다고 안 사줬는데 서하의 환한 미소를 보며 무연의 마음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이 아이가 자신의 피와 살을 이어받은 유일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현정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또 앞으로 서하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었습니다. 그는 이 아이에게 그리고 간접적으로 남아 아들에게 속죄하고 싶었습니다. 서하야, 앞으로 자주 보자구나. 네, 저도 회장 할아버지랑 책 읽는 거 좋아요. 할아버지 목소리가 따뜻해요. 무연은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서하의 작은 손을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태경아, 내가 남긴 선물을 이제야 받았구나. 무연은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바깥 세상이 화려한 불빛으로 물들 때마다 그의 마음속은 더욱 어두워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책상 서랍에서 꺼낸 사진 한 장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쓸었습니다. 서하가 보여준 사진과 똑같은 태경의 모습이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미소 그리고 눈에 담긴 희망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무여은 비서에게 현정을 불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무거웠습니다. 현정이 회장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을 때 무연은 여전히 창가에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긴장된 표정으로 무연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르셨습니까? 무연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의 냉철함 대신 깊은 감정의 주름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말없이 책상 위에 놓인 사진을 가르쳤습니다. 이 사람을 알고 계신가요? 현정의 눈이 사진으로 향했고 그녀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숨소리가 가빠지고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태경 씨, 어떻게 이런 사진을? 무연은 무거운 침묵 속에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책상을 가볍게 두드리며 내부의 동요를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그가 내 아들이었습니다. 현정의 눈이 커지고 그녀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의자가 필요했지만 앉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진실에 그녀의 마음은 폭풍우 속에 던져진 작은 배처럼 요동쳤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럼 서하는 내 손녀입니다. 현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년 동안 품어온 의문들이 한순간에 답을 찾는 듯 했습니다. 왜 태경이 갑자기 사라졌는지, 왜 소식이 끊겼는지 모든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무연의 머릿속에는 과거의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팍팍한 눈발이 내리던 독일 함부르크의 겨울 저녁 무연은 출장 중에 태경을 만났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아들과 마주한 자리 태경의 눈에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열정과 생기가 넘쳐 흘렀습니다. 무연은 그 이유를 곧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결혼하고 싶습니다. 태경의 말에 무연은 와인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미래 그룹 후계자가 이름 없는 유학생과 결혼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 내 위치를 알아야지. 귀국해. 이번 주에 함께 돌아가자. 태경의 얼굴에 실망과 분노가 스쳤습니다. 그는 의자를 밀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무연은 경호원들에게 눈짓했고 그들은 태경을 뒤따라 다음날 새벽 태경은 자신의 아파트에서 경원들에 의해 강제로 짐을 꾸려야 했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경원이 그의 휴대폰을 빼앗았습니다. 태경의 눈에는 절망과 분노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눈 내리는 공항 활활주로 태경은 마지막으로 독일의 창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비행기는 이륙했고 그들은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인천에 도착했을 때 태경은 갑자기 공항에서 사라졌습니다. 우연은 경호원들을 질책하며 아들을 찾도록 명령했습니다. 몇 시간 후 경찰에 전화가 왔습니다. 태경이 공항 근처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무연의 세계는 그 순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아들의 차가운 시신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는 깊은 충격과 후회 속에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고집과 교만이 아들의 생명을 앗아가갔다는 것을 장례식 날 무연은 태경의 유품을 정리하며 작은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현정이라는 이름과 함께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연은 그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아니, 잊으려 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죄책감을 더욱 깊게 만드는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기억의 강을 건너온 무연은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눈앞의 현정은 여전히 충격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태경 씨가 미래 그룹 회장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그가 갑자기 사라졌고 몇 개월 후에 사망 소식만 들었을 뿐 현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 또한 과거의 기억 속으로 돌아갔습니다. 함부르크 대학 도서관의 창가본이 따스하게 비치는 오후 현정은 국제경영학 책을 펼쳐보고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누군가 앉았고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 만난 태경의 미소는 그렇게 그녀의 인생에 들어왔습니다. 카페에서의 대화, 박물관에서의 산책, 강변에서의 속삭임, 그들의 사랑은 빠르게 깊어졌습니다. 태경은 자신이 한국의 평범한 유학생이라고만 말했고 현정은 그의 따스한 심성과 지적인 대화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태경이 사라졌습니다. 전화는 꺼져 있었고 그의 아파트는 비어 있었습니다. 마치 유령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현정은 매일 밤 울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 그녀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태경의 사망 소식은 그로부터 몇 개월 후에야 들려왔습니다. 한국 친구를 통해 전해들은 짧은 소식이었습니다. 현정은 그날 밤 창문 앞에서 별을 바라보며 속삭했습니다. 우리 아기는 내 별빛 아래에서 자랄 거야. 서아가 태어난 후 현정은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강인하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독일에서의 학업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 취업을 시도했지만 싱글맘이라는 편견의 벽은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꿋꿋이 딸을 키우며 기회를 찾아섰습니다. 현정의 회상이 끝나고 그녀와 무연은 다시 마주 보았습니다. 둘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의 골이 놓여 있었습니다. 미래 그룹에 지원한 것은 우연이었습니까? 무연의 목소리에는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현정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태경 씨가 회장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정말 몰랐습니다. 미래그룹은 제 경력에 가장 적합한 회사였을 뿐입니다. 무현은 현정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말이 진실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탁자를 두드리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는 모두 알게 되었군요. 서아는 내 손녀입니다.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무연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의 강인한 표정 뒤로 깊은 후회와 슬픔이 비쳤습니다. 저와 서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현정의 질문에 무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결정적 선택의 순간이었습니다. 서아에게 진실을 말해주고 싶습니다. 물론 당신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현정의 눈에 놀라움이 어렸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와에게 할아버지가 생긴다는 것, 그것도 이런 상황에서 그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아는 아직 어려요. 그리고 태경 씨가 왜 갑자기 사라졌는지 그 이유를 알고 나니 무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처음으로 무거운 짐에 짓눌린 듯 보였습니다. 이해합니다. 내가 저지른 실수, 내가 빼앗은 시간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다르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현정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혼란과 상처가 있었지만 작은 희망의 빛도 보였습니다. 천천히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오랫동안 잘못 놓여진 퍼즐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긴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이전보다 따스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태경이 별이 되어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시온은 회장실 밖에서 무형과 현정의 대화가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의 손에는 주간 업무 보고서가 들려 있었지만 머릿속은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최근 며칠간 무의 행동이 미묘하게 달라졌다는 것을 눈치챘기 때문입니다. 평소라면 수시로 확인하던 해외 시장 보고서를 뒤로 미루고 77층 공부방에 자주 올라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무연의 눈빛에 오랜만에 보이는 생기였습니다. 현정이 회장실에서 나왔을 때 그녀의 얼굴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했습니다. 붉어진 눈과 떨리는 손 그리고 혼란스러워 보이는 시선이 시온의 가슴을 묘하게 조였습니다. 그는 복도에서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신가요? 현정은 잠시 멈춰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아직 눈물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의 깊이를 시온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현정은 흔들리는 걸음으로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치우는 그녀가 사라진 후에야 회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무연은 창가에서 있었습니다. 그의 뒷모습에서는 깊은 고독감이 느껴졌습니다. 들어오게 시우는 조심스럽게 업무 보고서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하지만 무연은 그것에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창밖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내가 너무 늦은 걸까? 그 질문에 시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는 무연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회장과 현정의 대화 내용을 직접 듣지 않았더라도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실 때가 가장 빠른 시작점입니다. 지금이라도 손녀를 받아들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시온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평소에 볼 수 없었던 취약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확실히 하고 싶네. DNA 검사를 하려고 해 시온은 조금 놀랐지만 곧 이해했습니다. 무연의 성격상 모든 것을 철저히 확인하려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정 씨의 동의가 필요할 겁니다. 무현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녀도 동의했어. 사실을 확실히 알고 싶어 하더군. 일주일 후 시온의 책상에 봉인된 서류 한 장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서류를 들고 곧장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무효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온은 조용히 서류를 건넸고 무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99% 일치 서한은 의심의 여지 없이 태경의 딸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연의 눈가에 미세한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그는 서류를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잘 모르겠네. 내가 이런 일은 처음이라 평소에 단호하고 결단력 있는 회. 현정 씨와 서아에게 내가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조언이 필요해. 그렇게 시우는 의도치 않게 세 사람 사이에 조력자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음 날부터 현정의 부서에 자주 들르기 시작했습니다. 업무상 필요한 일이라는 명목으로 때로는 점심시간에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통해 그는 조금씩 현정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아는 어떻게 지내나요? 카페테리아의 조용한 테이블에서 시우는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현정은 잠시 놀란 듯했지만 곧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생각보다 잘 지내요. 공부방에 가는 걸 정말 좋아해요. 회장님이 자주 들르시나 봐요. 시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연히 서아를 만나기 위해 자신의 빡빡한 일정을 조정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많이 변하셨어요. 서아를 만난 이후로 현정의 눈에 미세한 경계심이 어렸습니다. 시우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회장님은 진심으로 서아를 손녀로 인정하고 싶어 하십니다. 물론 모든 것은 당신의 결정에 달려 있어요. 현정은 커피잔을 천천히 돌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아직 깊은 혼란이 남아 있었습니다. 10살도 안 된 아이에게 갑자기 할아버지가 생긴다는 것이, 그것도 이런 상황에서 서아가 혼란스러워할까 봐 걱정되어 시우는 그녀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천천히 진행하면 어떨까요? 지금처럼 자연스럽게 관계를 쌓아가다가 적절한 시기에 진실을 알려주는 방식으로요. 현정은 그의 제안에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우는 그 미소에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단순히 회장의 지시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이 가족이 화합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시우는 77층 공부방에 들렀습니다. 서아는 창가 자리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다가가 아이의 옆에 앉았습니다. 뭘 그리고 있니? 서아는 고개를 들어 시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순수한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저씨, 저 가족 그림 그리는 중이에요. 여기 저랑 엄마가 있고요. 여기는 서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림의 한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키가 큰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회장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가 자주 와서 저랑 놀아줘요. 진짜 재밌어요. 시우는 그림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린아이의 순수한 눈에는 이미 무연히 할아버지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인위적인 설명 없이도 자연스러운 교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멋진 그림이구나. 다 그리면 회장 할아버지께 선물로 드리면 어떨까? 서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할아버지가 좋아하실까요? 할아버지는 항상 바빠 보이는데 시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틀림없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될 거야. 그날 저녁 시우는 무연에게 보고했습니다. 서아의 그림 이야기 그리고 현정과의 대화 내용까지 무현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서아는 이미 할아버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현정 씨의 마음을 여는 일입니다. 무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맙네. 자네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야. 시우는 무연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한 부사장이 아니라 깨어진 가족을 다시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도 모르게 현정에게 특별한 감정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감정을 드러낼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현정과 서하가 무형과의 관계에서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상황을 조율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려도 될까요? 말해보게.
이번 주말에 세 분이 함께 시간을 보내시는 건 어떨까요? 회사가 아닌 좀 더 편안한 장소에서요. 무연의 눈에 작은 희망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준비해주게. 시우는 회장실을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다. 아직 많은 상처가 남아있지만 적어도 치유의 첫걸음은 내 뒤였다. 그는 자신이 가족의 조력자로서 앞으로도 많은 역할을 해야 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소명처럼 느껴졌습니다. 미래그룹 68층 회의실에서 임원회의가 한창이었습니다. 커다란 유리 테이블 주위로 엄숙한 표정의 임원들이 앉아 있었고 발표자는 분기별 실적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시선이 발표자가 아닌 다른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백유리 이사는 자신의 태블릿을 통해 인사 기록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은 최근 채용된 직원 명단에서 이현정이라는 이름에 멈추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이 하나 둘씩 자리를 떠날 때 유림은 의도적으로 천천히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그녀는 시운이 무형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눈으로 쫓았습니다. 두 사람이 나가고 회의실이 텅 비자 그녀는 자신의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현정의 인사 파일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채용 절차가 이례적이군. 그녀의 입술에 차가운 미소가 스쳤습니다. 유림은 미래 그룹의 인사 담당 이사로 새로운 직원의 체험 과정은 반드시 그녀의 승인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현정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시운이 직접 진행한 특별 채용이었고 회장의 직인이 찍힌 승인서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유림은 미래 그룹에서 10년 이상 이론 베테랑이었습니다. 대학 선배인 시운과 함께 입사했지만 두 사람은 늘 경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녀가 인사팀을 맡게 되었을 때 시운은 국제 마케팅 부서로 자리를 옮겼고 이후 그의 승진 속도는 유림을 훨씬 앞질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우는 회장의 오른팔격인 부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림은 자신의 측근인 팀장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녀는 현정의 채용 과정에 대한 의문을 슬쩍 떨어뜨렸습니다. 요즘 특이한 일이 많네요. 정식 절차 없이 채용된 직원도 있고 팀장들이 궁금한 표정을 지었고 유림은 마치 비밀을 공유하는 듯한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회장님께서 한 아이 때문에 인사결정을 바꾸셨다던데요. 아마도 특별한 관계가 있는 걸까요? 그녀의 말은 곧 회사 내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점심시간 사내 카페테리아에서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현정이 식판을 들고 자리를 찾을 때 몇몇 직원들의 시선이 그녀를 향했습니다. 그녀는 불편함을 느끼며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며칠 후 현정은 서아를 공부방에 데려다 주기 위해 77층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유림과 마주쳤습니다. 유림의 눈길이 현정의 손을 잡고 있는 서아에게 향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이현정 씨,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현정은 불안한 예감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서아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서아야, 공부방에 먼저가 있을래? 엄마 금방 갈게. 서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부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아이가 사라지자 유림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사에 아이를 데리고 오는 건 직장 예절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현정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원 자녀들을 위한 공부방 프로그램을 시작하셨고 서아도 그 혜택을 받고 있을 뿐입니다. 유림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당신의 채용 과정이 매우 특이했다는 건 알고 계시죠? 보통은 제 승인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데 특별 케이스였나 봐요. 현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자신의 채용이 서아와 무연의 관계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아직 공식적으로 알려진 사실이 아니었고 무과의 약속도 있었습니다. 제 이력과 능력이 이 자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림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당신의 능력이겠죠? 그녀는 능력이라는 단어에 의도적으로 강조를 두었습니다. 현정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녀는 더 이상의 대화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유림이 엘리베이터를 타자마자 현정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공부방으로 향했고 서아가 행복하게 책을 읽고 있는 모습에 잠시 마음이 진정되었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저 할아버지가 주신 책 읽고 있어요. 공룡책인데 정말 재밌어요. 서아의 순수한 미소에 현정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유림과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시온에게 이 상황을 알려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규모 프로젝트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현정은 국제 마케팅 전략의 일부를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밤새 준비한 자료를 들고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모든 임원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시온이 그녀에게 자리를 안내했고 무연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발표가 시작되고 각 부서의 책임자들이 차례로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현정의 차례가 다가올 때쯤 유림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유림에게 향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참여하는 인력의 자격과 채용 과정의 투명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온 이현정 씨의 채용 과정에는 다소 의문점이 있습니다. 시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현정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무연은 무표정한 얼굴로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유림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더욱 이상한 점은 그녀의 어린 딸이 회사 건물 내에 상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특혜가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시온이 참을 수 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배 기사님, 그런 의혹을 제기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셨나요? 이현정 씨는 독일 함부르크 대학 MBA 출신으로 다국어에 능통하며 국제 마케팅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을 갖춘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 직접 승인하신 직원 자녀 공부방 프로그램은 모든 직원에게 열려있는 복지 제도입니다. 유림은 시온의 반박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무연을 향해 질문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왜 인사팀에는 해당 내용이 공유되지 않았는지요? 회의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든 이목은 무연에게 향했습니다. 무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읽기 어려웠습니다. 백이사 모든 결정에 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직원 복지에 관한 사항은 회장인 내가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죠.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권위가 있었습니다. 유림의 얼굴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회사의 규정과 절차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특히 채용과 같은 중요한 사안에서는요. 시온이 다시 한번 끼어들었습니다. 이현정 씨의 능력은 이미 검증되었습니다. 오늘 발표를 통해 그 실력을 직접 확인하시면 됩니다. 무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현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발표를 계속하시죠. 현정은 떨리는 손으로 발표 자료를 펼쳤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지만 전문가로서의 자존심이 그녀를 지탱했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미래 그룹의 유럽 시장 진출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정의 발표가 진행될수록 회의실의 분위기는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그녀의 분석은 날카롭고 정확했으며
유럽 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가 돋보였습니다. 특히 독일어와 영어를 자연스럽게 오가며 현지 시장의 특성을 설명하는 모습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유림은 점점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현정의 능력이 실제로 뛰어나다는 사실에 더욱 불쾌해진 듯 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박수 소리가 울렸을 때 유림만이 팔짱을 낀 채 차가운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 둘 나갈 때 유림은 시온에게 다가갔습니다. 멋진 발표였어요. 당신이 발굴한 인재가 정말 대단하네요. 시온은 유림의 비친 말투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유림 씨, 우리는 오랜 동료입니다. 불필요한 갈등은 피했으면 합니다. 현정 씨는 정말로 뛰어난 인재이고 회사에 큰 기여를 할 겁니다. 유림은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간이 말해주겠죠? 하지만 회사 내 특별한 관계가 업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그건 모두에게 좋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말을 마치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시온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무연이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무연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무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지켜보자. 아직 때가 아니야? 시온은 무연의 의도를 이해했습니다. 회장은 모든 것이 제대로 된 시간에 제대로 된 방식으로 드러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현정과 서하가 겪을 어려움이 염려되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그들을 보호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그날 저녁 현정은 서하의 손을 잡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지만 딸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하는 엄마의 기분을 눈치챘는지 작은 손으로 엄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엄마, 오늘 기분이 안 좋아요?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해줄까요? 현정은 미소를 지으며 서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엄마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해 줄래? 서하의 천진난만한 이야기를 들으며 현정은 결심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딸을 위해 굳건히 버티리라고 백유림의 차가운 공격은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르지만 그녀는 이미 인생에서 더 큰 폭풍을 견뎌냈습니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아침 현정은 시온으로부터 갑작스러운 호출을 받았습니다. 회장실 앞 대기실에 도착한 그녀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노크했습니다. 무현은 그녀를 맞아 앉으라 권했고 시온도 옆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현정 씨 다음 주에 있을 동남아 시장 진출 전략 발표를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현정은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업무 지시가 아니었습니다. 신입사원에게 주어지는 첫 프로젝트이자 전체 임원진 앞에서 펼쳐질 중요한 무대였기 때문입니다. 기회이자 시험이었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현정은 서하와 함께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서하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엄마의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엄마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그림이 너무 많아요. 현정은 미소를 지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가 중요한 발표를 준비하는 거야. 이 그림들은 차트라고 하는 건데 복잡한 이야기를 쉽게 보여주는 거란다. 서하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현정은 딸의 순수한 응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녀는 더욱 열심히 자료를 준비했고 밤늦게까지 데이터를 분석하고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는 엄마 옆에서 공부하다가 어느새 소파에 기대어 잠이 들었습니다. 발표 전날 현정은 마지막 점검을 위해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메일함에 새로운 알림이 떴습니다. 회의 일정이 갑자기 내일 아침 일찍으로 변경되었다는 통보였습니다. 또한 동남아 지역 최신 시장 데이터가 방금 업데이트되었으니 반영하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현정은 이것이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밤이 깊어갔고 현정은 책상에서 고개를 들어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다시 노트북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모든 자료를 새롭게 업데이트하고 발표 자료를 완성해야 했습니다. 엄마 조용한 목소리에 현정은 깜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서아가 잠옷 차림으로 문간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컵이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우유예요? 제가 데워왔어요. 엄마가 밤에 일할 때 우유 마시면 좋다고 텔레비전에서 그랬어요. 현정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 우리 딸, 엄마가 힘이 나는 것 같네. 서아는 환하게 웃으며 엄마의 무릎에 올라앉았습니다. 저도 도와줄게요. 제가 이 종이 주면 되죠. 그렇게 모녀는 함께 밤을 지새우며 발표 준비를 마쳤습니다. 현정은 모든 자료를 USB에 저장하고 간신히 두어 시간 눈을 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정과 서하는 서둘러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발표 시작까지 1시간 남짓 그녀는 자신의 책상에 USB를 올려두고 탕비실에 커피를 타러 갔습니다. 현정이 자리를 비운 사이 유림이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직 사무실에는 몇 명의 직원만 출근한 상태였고 모두 자신의 일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유림은 자연스러운 걸음으로 현정의 책상에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공부방에서 내려오던 서아는 우연히 사무실 입구에 서서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녀의 작은 눈이 커졌지만 소리를 지르지는 않았습니다. 서아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유림이 USB를 들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유림이 자리를 비운 사이 서아는 사무실 천장에 설치된 CCTV 카메라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재빠르게 카메라를 향해 양손의 검지와 중지를 비자로 펴보이며 윙크했습니다. 그리고는 몰래 유림의 책상으로 다가갔습니다. 유림이 서랍에 넣은 USB를 확인한 서아는 다시 카메라를 향해 이번에는 양손의 엄지를 들어 올리는 따봉 제스처와 함께 귀엽게 윙크했습니다. 서아는 재빨리 서랍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마침 복도에서 마주친 시온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저씨, 이거 우리 엄마 USB인데 어떤 이모가 가져갔어요? 근데 제가 다시 찾았어요. 이거 엄마한테 주세요. 엄마가 이거 없으면 발표 못한대요. 시온은 서아의 말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곧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USB를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서아야. 이걸 엄마에게 전해줄게. 현정이 초조한 표정으로 자신의 책상을 뒤지고 있을 때 시온이 다가왔습니다. 이것을 찾고 계신가요? 현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어떻게? 서하 덕분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해요. 지금은 발표에 집중하세요. 회의실은 이미 모든 임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무현은 자리의 중앙에 앉아 있었고 유림은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띠며 현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현정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그녀는 USB를 노트북에 연결하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미래그룹의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정의 발표는 완벽했습니다. 철저한 시장 분석, 경쟁사 전략에 대한 통찰, 그리고 혁신적인 마케팅 접근법까지 모든 임원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유림의 얼굴에서는 점점 자신감이 사라지고 당혹감이 번졌습니다. 회의실 방 서하는 문틈으로 엄마의 발표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작은 얼굴에는 자부심과 긴장감이 교차했습니다. 엄마 파이팅! 발표가 끝나고 무현은 천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임원들도 따라서 박수를 쳤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재를 봤군요. 이현정 씨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현정은 공손하게 인사를 했고 회의실을 나오는 그녀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성취감이 가득했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던 서아가 엄마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엄마 진짜 멋있었어요. 제가 봤어요. 현정은 딸을 안아 어울리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이 순간 그녀는 자신이 왜 이 모든 고난을 견뎌왔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서아를 위해 그리고 자신의 꿈을 위해 미래 그룹의 산내 식당은 12층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넓은 창을 통해 서울 도심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곳이었지만 그날 점심시간에 직원들의 시선은 모두 한 곳에 쏠려 있었습니다. 구석진 창가 자리에 앉아있는 무현 회장과 서하였습니다. 무현이 공개적으로 식사를 하는 모습은 극히 드문 광경이었습니다. 어린아이와 함께라니 무현은 서하의 접시에 직접 고기를 잘라주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부드러운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서하는 음식을 먹으며 제잘제잘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고 무현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마치 할아버지와 손녀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회장님이 저 아이를 손녀처럼 대하시네요. 혹시 정말 회장님 손녀 아닐까요? 최근에 이현정 씨가 갑자기 채용된 것도 이상하고 말도 안 돼요. 회장님께 손녀가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 없어요. 수군거림은 순식간에 사해를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추측이었지만 점점 확신에 찬 목소리로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유림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유림은 며칠간이 소문을 주시했습니다. 그녀는 직원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고 현정과 서하의 일거수일투족을 세심히 관찰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회장실을 찾아가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최근 회사 내부에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서하 양이 회장님의 혈연이라는 내용입니다. 무현은 차분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에서는 어떤 동요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루머가 돌고 있나요? 유림은 잠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는 회장의 눈빛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의 차가운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소문이 회사 분위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보고드렸습니다. 진실이라면 언젠가 밝혀지겠지요. 무연의 애매한 대답에 유림은 더 이상 질문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의심의 그림자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현정은 서하를 재우고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운으로부터 회사 내 소문에 대해 전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서하에게 진실을 언제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현정의 손가락이 불안하게 소파 팔걸이를 두드렸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는 시운이었습니다. 현정 씨 문제가 생겼습니다. 소문이 회사 밖으로 퍼지고 있어요. 누군가 언론사에 정보를 흘린 것 같습니다. 현정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가슴이 조여오는 듯 했습니다. 누가 그런 짓을 아직 확인 중입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 신문에 보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정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서하의 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문 너머에는 아무것도 모른 채 평화롭게 잠든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모든 것이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서하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시운의 목소리에는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회장님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실 거예요. 지금은 가족이 함께 힘을 모을 때입니다. 현정은 가족이라는 단어에 마음이 떨렸습니다. 오랫동안 그녀와 서하 단둘이 작은 가족이었습니다. 이제 그 테두리가 넓어질 준비가 된 걸까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어딘가에서 태경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아침의 첫 햇살이 현정의 창문으로 스며들 때 그녀의 휴대폰은 이미 쉼없이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온라인 뉴스 알림이 연달아 울렸고 익숙한 이름들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미래그룹, 정무현 회장, 그리고 비밀 손녀라는 단어가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현정은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기사를 열었습니다. 미래그룹 정무현 회장, 비밀 손녀 특혜 채용 의혹. 전부인 없이 키운 손녀와 최근 재회. 기사에는 서아의 사진도 흐릿하게 실려 있었습니다. 아마도 회사 식당에서 몰래 찍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현정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주저앉아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7년간 홀로 지켜온 작은 세계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서아의 방을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아이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미래 그룹 본사 앞은 이미 기자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현정이 서아의 손을 꼭 잡고 출근하자 플래시 세례가 그들을 덮쳤습니다. 현정은 서아의 모자를 더 눌러 씌워 얼굴이 보이지 않게 하였습니다. 서아는 놀라 엄마의 옷자락을 꼭 붙잡았습니다. 엄마 왜 사진 찍어요? 제가 뭐 잘못했어요? 현정은 아이를 안아올리며 빠르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나와 그들을 에스코트했지만 질문 세례는 계속되었습니다. 이현정 씨 아이의 아버지가 정태경 씨라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회장님과 비밀 거래가 있었습니까? 특히 채용이라는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정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녀는 묵묵히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서아의 작은 몸을 보호하듯 감싸안은 채로 회사 내부도 소란스러웠습니다. 직원들은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수군거렸고 일부는 노골적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현정은 곧장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무연은 창가에 서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한층 더 깊은 주름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서아를 의자에 앉히고 작은 그림책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무연 앞에 섰습니다. 회장님, 저와 서아 때문에 회사가 어려움을 겪게 되어 죄송합니다. 아이와 회사를 모두 위해 저는 사직하겠습니다. 무연의 눈에 깊은 슬픔이 스쳤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당신이 떠나면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도 놓치는 겁니다. 나는 이미 태경을 잃었소. 이제 서아와 당신마저 잃을 수는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볼 수 없었던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현정은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무연이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정리할 겁니다. 이제 숨길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소. 진실을 직시할 때입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시온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습니다. 증거를 찾았습니다. 정보 유출자는 백유림 이사입니다. 그녀의 이메일과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무연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현정은 그가 이렇게 분노한 모습을 처음 보았습니다. 무연은 책상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당장 불러오게 시온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현정은 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그림책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세상의 복잡함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무연은 현정에게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올렸습니다. 오늘 모든 것을 바로잡겠소. 내게. 우리 가족에게의 기회를 주십시오. 현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7년간 홀로 걸어온 길 수많은 편견과 어려움을 이겨내며 서아를 키워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그 여정의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래그룹 본관 3층 대회실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긴급 임원회의가 소집되었고 모든 임원들이 자리에 앉아 무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한쪽 유리문 밖에서는 현정이 서아의 손을 꼭 잡은 채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습니다. 시온은 프로젝터와 노트북을 준비하며 가끔씩 그녀에게 안심시키는 미소를 보냈습니다. 문이 열리고 무연히 들어오자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여느 때보다 무거웠지만 그 어느 때보다 결연해 보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단상에 올라 임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언론을 통해 많은 소문이 퍼졌습니다. 무연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지만 회의실의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문들의 진실을 직접 밝히고자 합니다. 그는 잠시 시선을 유리문 너머 서아에게 두었습니다. 아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회의실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기 서 있는 아이 이서아는 제 아들 정태경의 딸입니다. 제 외손녀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회의실의 순간적인 침묵이 흘렀습니다. 임원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당혹감이 번졌습니다. 무연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7년 전 제 고집과 오만으로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남긴 가장 소중한 선물을 알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이제라도 제 잘못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미세한 떨림이 감지되었습니다. 우연의 눈에는 그동안 누구도 보지 못했던 감정의 물결이 일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현정 씨는 제 아들이 사랑했던 여성이자 뛰어난 능력으로 우리 회사에 기여하고 있는 인재입니다. 시온이 일어나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사무실 CCTV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유림이 현정의 책상에서 USB를 가져가는 장면, 그리고 자신의 책상 서랍에 숨기는 장면이 선명하게 비쳤습니다. 그 다음으로 서아가 카메라를 향해 윙크하며 부즈를 취하는 모습, 그리고 유림의 서랍에서 USB를 다시 꺼내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백유림 이사는 이현정 씨의 발표 자료를 훔쳤으며 오늘 아침 언론에 허위 정보를 흘린 장본인입니다. 시온의 단호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유림은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다시 앉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연히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기지 않겠습니다. 제 손녀를, 제 가족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미래그룹은 더욱 투명하고 정의로운 기업이 될 것입니다. 놀랍게도 가장 먼저 박수를 친 사람은 오랫동안 무연의 비서로 일해온 박지혜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이어서 다른 임원들도 하나둘씩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회의실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유림은 천천히 일어나 모든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말했습니다. 제 행동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질투와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무현은 현정과 서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서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가족이 되졌구나. 현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7년간의 고독과 투쟁, 그리고 이제 막 찾아온 안도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서아를 꼭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서아야, 엄마는 이제 도망치지 않을 거야. 함께 걸어가자. 서아는 엄마를 올려다보며 순진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울지 마요. 이제 할아버지도 있고 쉬운 아저씨도 있잖아요. 우리 이제 많이 행복해질 거예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현정은 더욱 눈물을 쏟았습니다. 시우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의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안도와 함께 다른 감정도 깃들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일지도 모릅니다. 무연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바깥에는 여전히 기자들이 모여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온했습니다. 7년의 후회와 자책에서 벗어나
이제 그는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임원회의가 있은 지 일주일 후 미래 그룹 본사 강당에는 전 직원이 모였습니다. 평소라면 분기별 실적 보고회나 신제품 발표회에만 열리는 전체 행사였기에 직원들 사이에는 호기심 어린 수군거림이 가득했습니다. 무대 위에는 무영과 시훈 그리고 현정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서아는 엄마 옆에서 작은 다리를 흔들며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연이 단상에 올라서자 강당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화한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새로운 활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미래 그룹의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가족 친화 기업 문화의 시작입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무연은 잠시 서아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이는 쑥스러운 듯 엄마의 옷자락을 꼭 붙잡았습니다. 첫째, 산내 보육시설을 설치합니다. 둘째, 필요에 따라 자녀 동반 근무를 허용합니다. 셋째, 육아 탄력 근무제를 도입합니다. 무연의 선언에 강당 내부는 더욱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전통적인 대기업 문화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부 중년 임원들의 얼굴에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고 반면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는 환영의 기운이 번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지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 회사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과 가정의 균형이 잡혀야 진정한 창의성과 생산성이 나옵니다. 무연의 발표가 끝나고 시훈과 현정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77층 공부방은 미래 작은 도서관으로 확장되어 직원들의 자녀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3층에는 전문 보육교사가 상주하는 어린이집이 설치될 예정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에도 논쟁은 계속되었습니다. 인사팀의 김 부장은 시훈을 찾아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부사장님, 이런 급진적인 변화가 회사 분위기를 해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요. 시훈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얻을 것은 그보다 훨씬 큽니다. 직원들의 충성도와 만족도 그리고 무엇보다 창의적인 사고방식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정은 새로운 정책 실행을 위한 태스크포스 팀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살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회의실 한쪽에 간이 놀이공간을 마련하고 직원들이 필요할 때 자녀를 데려올 수 있는 예약 시스템도 도입했습니다. 한 달 후 미래 작은 도서관의 개관식이 열렸습니다. 서아는 자랑스럽게 리본 커팅을 도왔고 다른 직원들의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어 하던 아이들도 곧 서로 친해지며 활기찬 웃음소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어른들은 숫자랑 회의가 중요하대요. 근데 우리는 책이랑 그림이랑 친구가 중요해요. 여기서 같이 놀면서 공부해요. 서아의 천진난만한 설명에 직원들은 미소를 지었고 무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감회에 빠졌습니다. 그는 현정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내 인생의 전환점이자 회사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필요로 했던 변화였던 것 같습니다. 현정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세상 아이를 키우면서도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세상이 조금씩 현실이 되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서아를 사랑하는 가족과 그녀의 능력을 인정하는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시훈은 멀찍이 서서히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깊은 만족감과 함께 묘한 기대감이 피어났습니다. 회사의 변화 그리고 그가 점점 더 깊은 애정을 느끼는 한 가족의 이야기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미래 작은 도서관 개관 한 달 후아의 생일을 맞아 무연은 특별한 나들이를 계획했습니다. 놀이공원과 동물원을 돌며 하루를 보낸 후
해질녘 한강변에서 케이크를 자르며 소박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허아의 환한 웃음소리가 한강의 석양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무연의 몸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습니다. 할아버지, 내일도 놀러 가요. 오늘 진짜 재밌었어요. 무연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갑자기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심한 가슴 통증이 밀려왔고 그는 비틀거리며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현정과 시훈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무연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고 얼굴색이 창백해졌습니다. 시훈은 즉시 구급차를 불렀고 무연은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무는 심근경색 초기 증상을 보였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철저한 안정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시호는 번갈아가며 병실을 지켰고 서아는 매일 할아버지를 위한 그림을 그려 병실 벽에 붙였습니다. 이튿날 밤 현정이 병실을 지키고 있을 때 무연이 꿈을 꾸는 듯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감정이 깃든 말들이 흘러나왔습니다. 태경아, 이번엔 절대로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리지 않을 테다. 내가 꼭 지켜주겠다. 현정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오래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7년 전 태경이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였습니다. 무연히 잠에서 깨자 현정은 조용히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회장님, 이것은 태경 씨가 마지막으로 저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가 아버지를 설득하고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던 무연의 떨리는 손이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의 눈이 한 줄 한 줄 내려가며 오래도록 억눌러온 감정이 물결처럼 일렁했습니다. 현정에게 아버지를 만나고 왔어. 우리의 사랑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게. 꼭 돌아갈게. 영원히 사랑해. 무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년간 자신을 괴롭혀온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너무 서둘러 데려왔소. 조금만 기다렸더라면 현정은 무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길에는 더 이상 원망이 없었습니다. 그저 함께 상처를 치유해 나가고자 하는 따뜻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태경 씨도 그것을 원할 거예요. 다음 날 오후 시훈이 서아를 데리고 병실을 찾았습니다. 허아는 무연의 침대 옆에 앉아 새로 그린 그림을 자랑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건 우리 가족 그림이에요. 여기 엄마, 할아버지, 저, 그리고 시훈 아저씨도 있어요. 빨리 나와서 우리 같이 놀러 가요. 무연은 아이의 순수한 미소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는 서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정 씨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서아도 제 딸처럼 아끼고 싶습니다. 저도 이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습니다. 무연의 눈에 잠시 놀라움이 스쳤지만 곧 그의 입가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시훈을 아들처럼 바라보았습니다. 시훈이 너도 내 아들이지?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넌 내 아들이야. 태경이도 그리 생각할 거야. 내 손녀를 내가 지켜주길 바란다. 시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무연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창밖으로는 봄의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오랜 겨울을 지나 이제 새로운 시작의 계절이 그들에게도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병실 문 앞에 서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현정의 마음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슬픔과 기쁨 그리고 새로운 희망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태경을 향한 첫사랑의 기억은 언제나 그녀의 가슴 한편에 소중히 간직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는 서아와 시훈과 그리고 무연이 함께할 것입니다. 본비가 내리던 어느 오후 무연은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2달의 치료를 마치고 돌아온 그는 전보다 더 나이가 들어 보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따스한 생기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회복기 동안 그는 많은 시간을 생각하며 보냈고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것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갔습니다. 퇴원 다음 날 무연은 집무실에서 오래된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태경의 어린 시절 물건들이 고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무연은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고 그 안에는 은으로 만든 작은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태경이 5살 때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았던 것으로 작은 왕 모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주말 무현은 서아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처음 방문하는 할아버지 집에서 하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이것저것 살펴보았습니다. 무현은 서아를 서재로 안내했고 벽면에 걸린 태경의 어린 시절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터하는 사진 속 아빠의 모습에 눈을 반짝이며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우와! 아빠가 저랑 똑같이 생겼어요. 눈이랑 코랑 다 똑같아요. 무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벨벳 상자를 꺼내 서아에게 건넸습니다. 서아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상자를 열었고 작은 왕관 반지에 감탄했습니다. 이건 태경이 어릴 때 끼고 놀던 거란다. 이제 내 것이야. 서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반지를 손가락에 끼워 보았습니다. 조금 컸지만 그녀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요? 아빠가 이거 끼고 놀았어요. 저 이거 평생 소중하게 간직할래요. 절대 안 잃어버릴 거예요. 무연의 눈가에 미세한 습기가 맺혔습니다. 그는 서아의 작은 머리를 쓰다듬으며 깊은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회사로 돌아온 무연은 중요한 인사 발표를 했습니다. 미래그룹의 새로운 이사로 승진시키고 시운을 차기 대표로 낙점한 것입니다. 이 결정에 일부 임원들은 놀라워했지만 대부분은 그들의 능력과 헌신을 인정하며 지지를 표했습니다. 현정은이 사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7년 전 홀로 아이를 키우며 취업 면접에서 번번이 거절당하던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의 그녀는 지금의 모습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인생의 굽이굽이마다 있었던 시련들이 이제는 모두 의미 있는 여정의 일부로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무연의 퇴임식 날이 찾아왔습니다. 미래그룹 강당은 내외빈들로 가득 찼고 모든 이의 시선이 단상을 향했습니다. 무연이 입장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혼자가 아니라 서아와 손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7살 소녀와 노예장의 모습이 강당 안에 잔잔한 감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오늘 저는 미래 그룹의 회장직에서 물러납니다. 무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저는 숫자와 성과만을 쫓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 회사의 미래는 바로 이런 따뜻한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을. 그는 단상 아래 앉아있는 현정과 시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감사와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작은 존재가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제 손녀 서아가 그랬듯이 서아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환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작은 손가락에는 태경의 반지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어주는 작은 증표였습니다. 퇴임식이 끝난 후 네 사람은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무가 시우는 앞서 걸었고 현정과 서아는 뒤따라왔습니다. 저녁 노을이 강물을 붉게 물들이는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그들은 비로소 완전한 가족이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태경이 남긴 소중한 유산인 서아를 중심으로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는 가족으로 말입니다. 엄마,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해질 거죠? 현정은 딸의 맑은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서아의 작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미 행복해. 가족이니까. 가을의 풍요로운 햇살이 서울 강남의 새 건물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밝은 베이지색 외관과 푸른 유리창이 조화를 이룬 이 건물은 정태경 앤드의서와 재단의 새복음 자리였습니다. 오늘은 재단의 공식 출범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무연은 미래그룹에서 은퇴한 후 자신의 개인 재산 상당 부분을 출연하여 이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재단의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여은 건물 입구에서 사람들을 맞이하며 깊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주름이 더 깊게 패였지만 눈빛만은 맑고 평온했습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의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에 그는 마음의 위안을 얻었습니다. 한 명 한 명 도착하는 내빈들을 맞이하며 그는 문득 과거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실감했습니다. 현정은 교육 프로그램 기획을 총괄하는 재단의 핵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한부모 가정을 위한 직업교육과 아이들을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 장학금 제도 등녀가 직접 겪었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이었습니다. 현정은 무대 뒤편에서 발표 자료를 점검하며 살짝 떨리는 손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시온이 서 있었습니다. 긴장되나요? 현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온은 그녀의 손을 살며이 잡았습니다. 미래그룹의 차기 대표로 낙점된 그는 재단의 기획이사로서 기업과 재단 사이가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그는 현정에게 청혼했고 서아의 열렬한 지지 속에 두 사람은 약혼 상태였습니다. 서아는요. 분장실에서 준비 중이에요. 자기 발표를 위해 계속 연습하고 있어요. 서아는 오늘 행사에서 재단의 명예 홍보대사로서 특별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7살 아이가 발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지만 무현은이 재단이 태경과 서아의 이름을 딴 만큼 서아의 참여가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출범식이 시작되었고 무연의 재단 설립 취지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 실수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말투에서 깊은 반성과 새로운 희망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작은 손길이 필요한 가족들이 많습니다. 특히 아이들에게는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이 재단이 그런 기회의 디딤돌이 되었으면 합니다. 현정의 교육 프로그램 소개가 끝나고 드디어 서아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작은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서아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서아입니다. 7살이고요. 이 재단의 명예 홍보대사예요. 사실 이 재단 이름에 제 이름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해요. 청중들 사이에서 부드러운 웃음이 퍼졌습니다. 서아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준비한 종이를 꺼냈습니다. 우리 아빠는 하늘에 계시지만 저는 지금 2명의 가족을 얻었어요. 할아버지와 쉬운 아저씨요. 엄마가 말했어요. 가족은 꼭 피가 같아야 하는 게 아니래요. 마음이 같으면 가족이 될 수 있대요. 저는 이 재단이 많은 아이들에게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주길 바라요. 서아의 순수하고 진심 어린 말에 객석에서는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현정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시우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난 후 무은 옥상 정원에 혼자 올라가 서울의 저녁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석양이 도시를 붉게 물들이는 모습이 마치 인생의 황혼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태경의 모습이었습니다. 무연은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태경아, 내가 남기고 간 것이 우리 모두를 살렸단다. 바람이 불어 그의 흰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어딘가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연은 고개를 돌려보니 서아가 현정과 시온의 손을 잡고 옥상으로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모두 행복한 미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이제 집에 가요.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무연은 따스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태경의 사진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서아에게 다가가 그녀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네 사람은 나란히 서서 서울의 반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이제 새로운 여정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초가을의 저녁 재단 건물 옥상 정원에 따스한 황금빛이 내려앉습니다. 도시의 소음은 멀리서 잔잔히 들려오고 하늘에는 보랏빛과 주홍색이 섞인 석양이 펼쳐져 있습니다. 네 사람이 작은 원형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습니다. 무연의 깊은 주름진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고 현정의 눈빛에는 더 이상 불안과 경계심이 없습니다. 시우는 자신이 지켜야 할 소중한 가족을 바라보는 따스한 시선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봅니다. 서아는 원피스 자락을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리며 작은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그녀의 작은 손가락에는 아버지의 반지가 반짝이고 그 빛은 석양의 녹아 어우러져 더욱 선명하게 빛납니다. 아이의 눈에서 어른들의 눈에서 같은 빛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서아가 문득 고개를 들어 새 어른을 바라봅니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약속 꼭 지키는 진짜 가족. 무가 현정시호는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깊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없이도 서로를 이해하는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는다면 친구와 가족, 지인에게 공유해주세요.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